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의 한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한 달 전쯤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임대사업자가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은 물론 지자체의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의 한 임대 아파트.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임차인의 절반이 우선 분양 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벌써 한 달째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광양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는 임대 아파트의 매매가 이루어질 때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하지만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6월이 안 돼서 5월 말 정도에 제가 시청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매각 신고 안 된 거에 대해서 벌금이나 뭐 다른 제재를 해줘라. 근데 지금 6월 지금 중순이잖아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또 우선 분양 전환 자격 조건에 대한 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 매각을 진행한 임대사업자를 제재해달라는 임차인들의 민원에도 광양시는 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분양에서 탈락한 임차인의 집이 어떻게 매매되고 있는지 간단한 등기조차 확인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임대아파트가 불법으로 매매되고 있었는데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임대업자가 아닌 임대업자 등록을 안 한 개인이 저희 집을 구매를 하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 명확해서 지난주에 신고를 하고 나서 월요일날 오늘도 전화해갖고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벌금을 내게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애초 임대사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매매한 또 다른 임대사업자가 개인을 상대로 업등기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광양시는 조사 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개정된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부당거래에 대한 무효 조항이 없어 이미 집이 팔린 임차인들이 집을 되찾을 방법은 사실상 막연한 상황.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사이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아 지어진 임대 아파트가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역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지난주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도지사와 도교육감,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인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한 데 이어 여수시와 순천시 선관위도 오늘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도내 당선인은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325명입니다. 지역시민단체가 순천시장과 도지사 당선인에게 지역 내 갈등 해소와 동서 균형 발전을 당부했습니다. 순천 경실련은 오늘 논평을 통해 순천시장 선거가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로 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허석 당선인은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또 김영록 도지사 당선인도 농수축산업 활로 모색과 전남 관광공사 설립 등의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전남 동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동서 균형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순천시 의원이 허석 순천시장 당선인에 대해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종철 전 순천시 의원은 오늘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석 순천시장 당선인이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있을 당시 지역신문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3천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선거 전에 수차례 제기했는데도 허 당선인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민선 7기,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 여수 MBC는 민선 7기를 이끌어갈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에게 새로운 시정 방향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권오봉 여수시장 당선인을 문형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여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또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경제 문제 하면은 무엇보다도 여수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거, 활성화하는 거, 이게 이제 우선 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그동안 빠르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문제 이런 거 잘 해결해야 되고, 생활 정주, 생활 여건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늘면서 물가 상승이나 교통체증 같은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가요? 주차 문제는 현 주차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길게는 주차 면수를 더 확보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문제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이 도로 수요에 따른 도로 확충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쪽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 안정 문제, 물가 안정 문제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시정을 해 가겠습니다.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셨습니다. 또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복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바 있는데 아직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그거는 제가 누차 방송이나 유세 과정에서 시민들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복당을 추진합니다. 다만 이제 당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복당을 바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복당 관련해서 추미애 대표나 일부 당직자들이 복당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그래서 일부 난항도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자기 당의 후보와 무소속이 경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형식의 그런 내용의 유세가 불가피했을 걸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무소속 시장이 당선되어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포부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지금 여수가 2012년 엑스포 이후에 빠른 그런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발전 뒤에는 위기도 같이 따라옵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우리 여수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민선 7기 4년 계획하신 대로 성공적으로 시정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선 7기 여수시장직 준비위원회가 오늘 진남 스포츠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이삼로 전 여수대 총장을 포함해 4개 분과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30일까지 부서별 현안과 공약사항 등을 점검하고 민선 7기 기본 구상을 마련하게 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준비기획단도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영록 당선인은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의 취임준비기획단이 민선 7기 전남도정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장을 지낸 이건철 동신대 교수가 기획단장을, 순천대 박기영 교수가 자문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원활한 업무 인수 그리고 정책 구상 지원 등에 조용히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대학 교수들과 전 도의회 의장 등으로 꾸려진 19명의 자문위원을 포함한 기획단은 도정 현안 점검, 공약 구체화, 취임 준비 등을 점검합니다. 취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도정 업무 보고를 줄이는 대신 현안 토론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신산업으로 통해서 우리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또한 일주일에 한 차례씩 반드시 현장을 찾는 등 소통을 늘리고 언론 브리핑도 직접 챙기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지사 취임준비 기획단은 오는 21일 도정 업무보고, 22일 현장 점검, 26일 공약 점검, 27일과 28일 종합정리 기간을 거쳐 오는 30일 보고서를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나흘 만에 낙마한 박기영 교수와 4대강 사업을 지지해 비난산 이정록 교수가 준비 기획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초고층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심의가 철회됐습니다. 여수시는 웅천지구 생활 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해 일반 주거지역과 3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달 전라남도에 신청했던 건축 심의를 최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건설사는 해당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생활 숙박시설 4동을 건립할 계획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장천동 주민협의체 주관으로 효율적인 도시재생을 당부하는 주민축제를 개최해 공연과 음식 판매, 월드컵 거리 응원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축제 진행을 위해 자정까지 로얄프라자 3거리부터 종합터미널 방향으로 일부 구간이 통제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